이번에 이제 이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 우리 HTML도 안 짰어요. HTML, CSS, 스크립트 작성을 하는데 원래번엔 슬라이드가 안 돼 있는데요. 우리 디자인 슬라이드가 있어요. 지금 좌우에 버튼이 있다고요. 그래서 얘를 클릭하면 이게 하나하나 움직이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예제, 이 엑스파이어 예제에서는 요 라이브러리를 활용해서 슬라이드를 구현할 겁니다. 요거. 이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위에서 여기에서 했던 BX 슬라이드를 활용해서 얘를 구현할 거예요. 클릭하면 얘가 한 칸 한 칸 왼쪽으로 간다고요. 그거를 작성해 볼까 합니다. 일단 HTML부터 작성을 할게요. 레이테스트 블로그 포스트에 이게 하나하나의 포스트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합시다. HTML 열게요. 인덱스 HTML 봐주십시오. 레이스트 블로그 섹션 봅시다. 자, 디자인 다시 볼게요. 디자인을 보면 지금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모두 이 12컬럼 그리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HTML 짤 때 얘한테다 컨테이너를 넣었다고요. 그죠? 자, 얘 안에 내용 볼게요. 내용을 보면 제목, 설명 있고요. 제목, 설명은 당연히 위에서 했던 거랑 누구랑 똑같습니까? 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했던 걸 그대로 복사해서 안에 내용만 바꿔야 된다고요. 클래스명이나 그런 걸 다 유지하면 우리가 CSS를 다시 짤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다 똑같은 폰트에 밑에 줄 나오는 거 하는 거니 다 똑같으니까 이걸 그대로 카피하고 내용만 바꿔주면 되겠다고요. 위에 패럴렉스의 섹션에 썼던 제목과 설명 부분 복사해 오겠습니다. 여기 부분에 H2와 P 복사해 오겠다고요. 패럴렉스 섹션에 썼던 제목과 내용 복사해서 가지고 올게요. 여기에다가 붙여넣기 하고요. 내용은 포토샵에서 보고 바꾸자고요. 두 줄 정도만 나오게 복사할게요. benefit까지만 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우리가 CSS를 짤 필요가 없다고요. 이미 브라우저 화면에서 보면 똑같이 잘 나오고 있다고요. 그죠? 예. 너비만 조금 좁은데 그거는 뭐 내려오라는 거 하나 만들어서 구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클래스명 P에다가 센터 말고도 얘는 다른 패러그래프는 너비를 다 쓰지만 얘는 너비를 다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좁은 거라고 해서 내로우라는 걸 하나 만들게요. 내로우. 그러면 내로우에다는 다 좁은 패러그래프들은 다 똑같은 너비가 있을 거라고요. 걔도 동통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겠다고요. 나올 때마다 얘도 600이네? 얘도 600이네? 그럼 계속 나올 때마다 600 너비에 맞은 용어들 쓸 필요가 없다고요. 자, 지금 이 디자인에서도 보면요. 여기에 만약에 이 선과 이 설명들이 없다면 이 디자인을 얼마나 썰렁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디자인이 썰렁해진다고요. 타이틀만 있으면. 그래서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제목과 설명 넣을 거 없는데 만들어서라도 넣어야죠. 여기가 구조가 이런 식으로 뭐가 돼 있어야 이런 식으로 타이틀과 얘가 되어 있어야 그래야 안정적이고 약간 풍성해 보이는 디자인이 된다고요. 사람들이 이거 안 읽습니다. 예. 이거 안 읽어요. 안 읽어도 제가 있으면 안정돼 보여서 넣는 거라고요. 그냥 타이틀만 넣는 게 아니라.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리스트고요. 요거 리스트가 있고 리스트에 좌우 버튼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짤 거냐면 이
리스트 안에 얘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좌우 버튼을 얘를 넣어서 구현할 수 없어요. 리스트에는 다른 태그가 들어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 부모를 하나 더 만들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버튼을 빼야 된다고요. 그러면 HTML 구조는 어떻게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박스가 하나 있으면 위에 UL이 있고 p 태그 안에 뭐든 좌우 버튼의 태그가 있어야 이 큰 박스를 기준으로, 큰 박스가 지금 요 바깥에 큰 박스라고요. 쟤를 기준으로 요 좌우 버튼을 여기에 배치할 수 있는 거죠. HTML 태그의 구조가. 오케이? 그래서 만들게요. latest 블로그 포스트. 블로그 포스트. 포토샵에서 얘가 그룹에 이름이 있나 좀 볼게요. 얘들 세 개를 묶어주는 그룹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디자이너가 생각이 있으면 그룹을 만들어 놨겠지. 컨트롤 클릭해서 바꾸야. 포스트에 excerpt라고 해서 1, 2, 3, 4가 있고, 내비게이션은 따로 되어 있고, 포스트는 이 세 개를 묶어주는 건 따로 없군요. 네. 저 같으면 한 번 더 묶었을 텐데 묶지는 않았어요. 저는 묶을게요. latest 블로그의 리스트라고 해서 클래스명 하나 만들 거라고요. div 만들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피태가 안 닫혀 있네요. 블로그의 리스트라고 할게요. 이 리스트 안에 UL이 있고, 얘는 latest 블로그의 리스트라고 할게요. 그냥 이거를 네이밍을 이렇게 합시다. 예, latest 블로그에 다 싸는 거라고 해서 랩이라고 하고요. 얘를 latest의 블로그 리스트라고 할게요. latest 블로그 랩 다 감싸는 거, UL의 클래스명은 latest 블로그의 리스트 플러스 p 태그 안에 스팬 태그를 만들겠다고요. 일단 p 태그까지만 할게요. 됐나요? 탭해서 요 구조로 되어 있어야 우리가 여기 p 태그 안에 좌우 버튼을 만들 거고, 그 좌우 버튼은 가까운 부모 중에 누구? 얘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잡을 수 있다고요. 슬라이드 구조를 만들 때 이렇게 하겠어요. 자, p 태그를 만들겠다는 건 좌우 버튼은 내가 만든 걸 쓰겠다라는 거죠. bx 슬라이더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내가 수동으로 한 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스팬 태그 클래스명 preb, 이게 네, 그냥 preb라고 할게요. 복사 하나 했고요. next라고 합시다. 얘도 우리가 만든 스프라이트 이미지의 좌우 버튼이 있죠. 걔를 쓸 거고요. 그건 우리가 이미 어디에 썼었냐면 위에서 썼었어요. 지금 우리 디자인에서 좌우 버튼이 얘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이건 이미 썼었으니까 여기에 썼던 클래스명을 그대로 복사 오겠습니다. 예, 검사해보면 클래스명 뭘 썼습니까? 컨트롤스 안에 PREV라고 하면 됐었네요. 그러면 똑같이 나오겠네. p 태그의 컨트롤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CSS 스타일 좀 볼게요. 그죠? 컨트롤스의 스팬이라고 하면 동일한 스프라이트 png를 썼었어요. 똑같이 하겠습니다. 얘가 클래스명 뭐라고요? 컨트롤스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요. 그러면 가까운 부모 중에 기준만 잡아주면 아까 좌우로 배치했던 것까지 다 돼 있을 겁니다. 다시 짤 필요가 없을 거예요. 있나요? preb next. 자, 리스트 하나의 구조, 리스트 하나 만들고 최소한 6개 정도는 있어야 옆으로 움직이는 게 될 거예요. 그죠? 리스트 하나의 구조 보도록 할게요. 얘도 그리 간단치 않습니다. 리스트 하나의 구조가. 포토샵을 볼게요. 리스트 하나의 구조, 이게 리스트 지금 하나라고요. 원료본을 보면 저 리스트가 만약에 그냥 원료본 어디 갔니? 예. 원료본을 보면 저 리스트의 그림이 그냥 이렇게 딸랑 있고 밑에 제목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썰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
누가 올린 거고 커멘트는 뭐가 있고 얘 대략의 설명 뭐가 있고 더보기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해서 풍성하게 내용을 넣어주고 있다고요. 만약에 여기까지만 보이고 있고 마우스를 올리면 얘가 올라오는 컨셉으로 생각해도 돼요. 어쨌든 많은 내용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볼게요. 포토샵을 보고 리스트 하나의 구조를 보는데 리스트 하나의 구조는 크게 두 개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이미지 유형이 있고 이미지에 대한 설명력이 있습니다. 크게 둘로 나뉘어 있다고요. 디자이너도 그걸 구분을 했나 볼게요. 디자이너도 구분을 했나 보면 디자이너도 그걸 구분을 해 놨어요. 타이틀이 이거 이미지는 그럼 어딨니? 잠깐만. 이미지는 이렇게 해놨고 포스트에 인포 따로 크게 구분을 안 했구나. 그냥 날만 해놨네요. 우리는 둘로 크게 구분을 하고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로 나뉘어 있다고요. 헤드를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누고 안의 내용은 포토샵 참조해서 마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 넣어서 작성하겠습니다. 프레임 넣어주시고 프레임이 있기만 하면 위에 공간을 만들고 배경이 있고 얘까지 만드는 게 위에 미리 짰으니까 프레임이라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미지. 잠깐만요. 완료본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이미지가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아래쪽으로 만들고 여기에다 삼각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까지는 위에다 만들었잖아요. 여기 요소에 after, before, after를 해서 여기에 만들었는데 이번엔 아래쪽으로 해야 되겠다고요. 어쨌든 프레임은 프레임이고요. 네. 포스트 이미지의 프레임에 인사이드라고 할게요. 안쪽으로 프레임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인사이드라고 하나 더 만듭시다. 다음 볼게요. 그러면 똑같은 타입이 나오면 나중에 또 클래스명 얘만 쓰면 나오게끔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미지는 블로그 포스트의 이미지 폴더에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이미지 안에 포스트, 블로그 포스트에 이미지 1, 2, 3가 있죠? 걔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쓰겠습니다. 이미지 안에 블로그 포스트에 1번 쓸게요. 자, 정석은 이 alt에는 이 포스트에 제목이 들어오는 게 정석이지만 그냥 똑같이 쓸게요. 블로그 포스트 이미지 1번 해서 이미지가 들어오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목, 이제 인포 안에 보겠습니다. 제목이 있고 가로선이 하나 있고 설명이 있네요. 제목 있고 가로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들 아까 포토샵에 보니까 얘들을 묶어주는 거에 그룹명이 있었어요. 걔를 참조해서 클래스명을 쓰겠습니다. 보면 커멘트부터 해서 얘가 포스트에 이런 포스트 인포는 우리가 이미 썼는데 뭐라고 하지 그러면 어서 날짜 포스트 이미지 포스트 인포의 타이틀 그 다음에 역시나 이름이 힘들다. 포스트 인포의 메타라고 할게요. 메타 정보들이라고 할게요. 메타 안에다가 저 내용들 적을 거고요. 그 다음에 패러그래프 있어요. 설명 패러그래프 있고요.
그 다음에 read more 있고요. 얘의 스타일은 누구랑 똑같으냐면 저 위에 우리가 디자인에서 봤던 윤소혁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 썼던 걸 그대로 가져올게요. btn이라고 썼기만 하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확인을 해볼게요. 올라가 봅시다. 얘 썼던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클래스명 btn이 있기만 하면 btn이라는 거에다가 스타일 잡은 게 있으니까 그냥 클래스명 btn만 쓰면 되겠습니다. 누구 안에 btn이라고 했으면 공통으로 못 쓰는 거예요. 그죠? 아까 선택자를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CSS 잡으실 때 이거는 한 번만 나오는 건지 여러 번 나올 건지에 따라서 클래스명을 누구 안에 클래스명이라고 할지 아니면 단독으로 btn이라고 할지를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예, 안에 뭐가 있다고요? A, btn 할게요. read more 해줍니다. 자, 타이틀 안에 인포 일단 타이틀과 패러그래프는 포토샵에서 카피해 오시고요. 제목이 일단 디자인도 다 다르긴 하지만 그냥 똑같은 걸로 일단 할게요. 제목 카피해 오시고 더미 텍스트도 그냥 카피하겠습니다. 더미 텍스트도 그냥 카피하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죠. by author, 날짜, 커멘트에 따라서 뭐가 있습니까? 아이콘도 있고 내용들이 있어요. 자, 얘 스타일 좀 잠깐 볼게요. by author, 오픈산스의 14픽셀입니다. 그냥 본문의 폰트 사이즈랑 같은 거인 것 같네요. 자, 그냥 스팬 태그로 쭉 나열을 할게요. 메타 안에다가 아이콘들은 저는 i 태그를 쓸 거고요. 클래스명. 자,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쓰는 거니까 스프라이트라고 해야 되겠고요. 스프라이트인가 층가 볼게요. 스프라이트 맞군요. 스프라이트에다가 얘 유저라고 할게요. 유저라는 이름이 위에 애니메이션에서 썼겠구나. 여기도 썼었죠. 근데 이거랑 다른 거니까 스몰 유저라고 할게요. 다음에 캘린더가 있고요. 여기에는 뭐 안에 내용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냥 다 쭉 나열하면 돼요. 간격이야 지금 보니까 다 똑같으니까 안에 있는 인라인 요소의 성격을 따라서 그냥 나열되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스팬 태그 안에 자 이런 거 작성하실 때 글씨가 그냥 by us라고 해서 여기에 그냥 들어오면 안 돼요. div 태그는 어떤 용도로만 쓴다고요? 내용을 묶어주는 그룹화 요소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태그들을 묶어주는 거지 저렇게 날로 이렇게 글씨가 있는 걸 묶어주는 게 아니라고요. 얘도 어쨌든 태그로 묶어주시는 게 좋아요. by us. 그래서 요 두 개 세트로 해서 둘, 셋 스몰 칼렌더 스몰 커멘트 동일한 네이밍으로 할게요. 안에 내용은 포토샵에서 카피해 오십시오. 그래서 이 세트로 하나, 둘, 세 개 했다고요. 네 개인가요? 하나, 네. 하나, 둘, 셋. 이 세트를 만들어 주십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큰 실수로 하나 한 게 있네요. 자, 그리드를 켜보면 얘가 몇 그리드를 쓰고 있나요? 네 개의 그리드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얘가 가로배를 되게 하려면 컬럼이 있었어야죠. 그죠? 네, 그걸 넣을 건데 지금 우리가 작성하는 게 li 하나의 구조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li로 가볼게요. 얘가 컬럼의 너비가 몇이라고요? 4컬럼이라고요.
네 컬럼인데, 자, 우린 지금 얘를 CSS로 구현을 하고 있지만 얘가 라이브러리 돌아가게 할 거를 무슨 라이브러리 쓴다라고 했냐면 BX 슬라이더를 쓴다라고 했어요. BX 슬라이더는 얘들 하나하나를 다시 앱솔트로 바꿔버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들을 row 안에 call md 뭐로 묶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비만 나오면 돼요. 이 너비만 지정을 하는데 이 너비조차도 BX 슬라이더에서 옵션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컬럼의 너비를 안 넣어도 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쨌든 하나의 모양은 잡아서 얘 스타일은 잡아야 되겠으니까 컬럼의 너비는 지정할게요. 컬 md 4 네 컬럼을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정을 합시다. 지금 리스트 하나의 구조 작성을 했고요. 지금 상태에서 브라우저는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게요. 리스트 하나에다가 call md4 헤더와 info 안에도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브라우저 화면 볼까요? 저러고쯤 했고요. 하나의 구조가 지금 이렇게 있다고요. 너비만 나오면 돼요. 일단 지금 얘를 그래서 복사해서 최소한 6개 정도 있어야 우리가 멀티플 슬라이드 쇼를 만들 수 있겠다고요. 6개 만들 거예요. 2, 3, 4, 5, 6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리스트 6개 정도 만들었어요. 브라우저 화면 보면 지금 이렇게 새로 나오고 있을 거라고요. 자, 스타일부터 잡은 다음에 BX 슬라이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다중으로 슬라이드가 넘어가는 걸 만들어 볼까 합니다. 일단 좌우 버튼도 있고 이미지의 스타일도 달라요. 아까 포토샵 좀 잠깐 볼까요? 지금 LI 하나의 구조는 다 만드셨습니까? LI 하나의 구조입니다. 스타일 잡아 볼게요. 자, 프레임부터 먼저 해결을 합시다. 지금 화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레임이 어떻게 나와야 된대요? 아래쪽으로 나와야 된대요. 그죠? 자, 프레임이 지금 위에 있어요. 우리가 클래스명을 프레임이라는 걸 썼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면 얘의 before와 after 해서 여기 헤더에서 보면 헤더의 before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리고 after에도 되어 있고 얘를 이제 아래쪽으로 그리고 오른쪽이라고 해서 바꿔서 구현을 해볼게요. 아래쪽, 오른쪽. 자, 얘가 어떻게 돼 있었죠? 위에 만들려고 탑값을 30으로 했는데 탑값이 이제 30이 아니죠. 뭐가 있으면 프레임의 before에 뭐가 있으면 inside가 있으면 우리가 inside를 만들어 놨으니까 54번에 가서 작성할게요. main CSS의 54번 정도에 가봅니다. 프레임에 뭐가 있으면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두 개가 다 다르니까 그대로 복사를 해서 프레임에 before와 after에 했던 거 그대로 복사했습니다. 복사하고 아래에 붙인 다음에 이 프레임에 뭐가 있으면 inside가 있으면 프레임에 뭐가 있으면 inside가 있으면 다른 건 다 유지하고 유지되는 것들은 빼버리고 레프트 0도 아니죠?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이고요. 그러면 레프트가 기존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오른쪽 반이니까 레프트는 50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오른쪽에 붙어있어 라고 하고 탑값이 0이라고요. 아래쪽으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탑값이 0. 애프터도 위치가 바뀌어야죠. 50에 얘 크기가 지정을 해야 되겠구나. 50까지 가면 안 되고요. 50보다 30픽셀 덜 가야 돼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림이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만들고 있다고요. 여기에서 이 부분이 사선으로 나와야 되는 거라고요. 이 부분이 사선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느 쪽에 색깔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 윗부분
여기 윗부분이 흰색으로 칠해져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그치? 여기가 다 이렇게 흰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색깔을 어디? 위와 오른쪽만 해야죠. 이게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위와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고요. 위와 오른쪽. 나머지는 투명. 위치도 레프트에서 50으로 하면 안 됩니다. 들어가야 돼요. calculate를 이용해서 50에서 얘 크기가 30일 거니까 30픽셀을 뺀다고요. 뺀 거. 빼게 할 때 앞뒤로 공백이 있어야 돼요. 예, 탑값은 똑같이 0일 거고. 위드와 솔리드, 위드, 하이트 얘는 다 그대로 유지되는 거니까 쓸 필요 없고 포지션과 얘들도 쓸 필요가 없고요. 바뀌는 것만 적으면 돼요. 그죠? 하이트 위에서 이미 지정했으니까 쓸 필요 없고 백그라운드도 위에서 썼으니까 바뀌는 것만 인사이드가 있을 때 바뀌는 것만 적어주신다고요. 인사이드가 있을 때 바뀌는 것만 적어주시면 된다고요. 그대로 다 쓸 필요 없이. CALC 저장하고 좀 볼까요? 어떻습니까? 자, 근데 지금 어떤 문제가 제가 이제 아까 우려를 했냐면 우리가 curmd4를 하면 너비가 어떻게 잡히는 거냐면 지금 이미지가 넘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미지가 넘친 거는 왜 그러냐면 이미지에다가 우리가 스타일 잡은 적이 없어요. 이거 검사해보면 curmd4에다가 검사해보세요. curmd4에다가 검사를 하면 curmd4는 요만큼의 너비만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미지가 넘친 건 이미지의 크기가 원래 있던 정 사이즈대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이 안에 이미지에다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부모가 만들어준 공간 안에서 다 쓰라고 해야지. 위드 100%만 있으면 된다고요. 누구 안에? 여기 포스트 이미지 안에 이미지라고 할게요. 레이스티스트 블로그 리스트 안에 포스트 이미지 안에 이미지라고 해서 CSS를 잡읍시다. 제일 아래에 가서 할게요. 레이티스트 포스트 안에 포스트 이미지 안에 누구 이미지라고요. with 100% 브라우저 하면 볼게요. 어떻습니까? 이제 너비 안에 다 쓰고 얘가 아래쪽으로 오는 게 만들어졌다고요. 그림을 저렇게 설마 잘라서 PNG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CSS로 이 윗부분을 이렇게 가리는 거라고요. 그래야 우리가 글을 나중에 CMS가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살아있는 버전에서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글을 등록하면 글과 내용과 제목과 이미지를 넣으면 이미지를 사각형을 넣어도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잡아놓은 틀대로. HTML을 1도 모르는 유저가 관리자 화면에서 카페에 글 쓰듯이 제목과 이미지와 설명을 넣으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우리가 틀을 짜주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다시 before after 보여드릴게요. before after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그림을 윗부분은 가리는 것까진 됐으면 이제 뭐 타이틀과 밑에 있는 스타일 작업 봅시다. 여기 타이틀 있고 가로선 있고 패러그래프 있고 아까 메타에 넣었던 것들 있고 포토샵을 보고 글씨 크기와 간격만 그런 것만 작업하면 되니까 금방 하겠죠. 글씨 크기 간격 다 확인해서 넣도록 할게요. 타이틀 봅시다. 자, 일단은 지금 뭐부터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포스트 인포라고 했어요. 포스트 인포의 내용들은 다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있단 얘기는 이거 여기까지 있는 거지. 포스트 인포는 여기까지 있다고요. 여기까지 있고 안에 내용이 이렇게 있으니까 뭐부터 작성해야 됩니까? 이 공간 뭐냐고요. 패딩부터 주고 시작해야죠. 그죠? 얘들마다 다 위에 마진 왼쪽 마진 이렇게 줄 겁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에 안쪽에 여백을 먼저 만들고 시작해야 된다고요. 여백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할게요. 뭐 20 정도 돼 보이는데 볼까요? 30이군요. 27 정도가 있네요. 그럼 줍시다. 누구한테 가서 포스트의 인포에 가서
어디 안에 있는 latest 블로그 리스트 안에 포스트 인포에 가서 latest 블로그 리스트 안에 누구 포스트 인포에 가서 패딩을 먼저 주고 시작하는 거라고요. 27 사방으로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보면 이렇게 패딩이 있고 테두리가 있었죠. 테두리 포토샵에서 확인해서 넣읍시다. 컨트롤 클릭해서 얘 테두리 확인할게요. 해당 요소 찾으시고요. 포스트 인포에 뭐가 있어요? 테두리가 있다고요. 아웃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네요. 이 디자이너는 FX의 스트로크를 싫어하나봐요. 만들 때부터 계속 스트로크를 만드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쉐이프 툴을 클릭하면 스트로크의 색깔과 두께가 나오죠? 확인해서 넣읍시다. 색깔 확인해 주시고 두께는 1픽셀입니다. 넣을까요? 보더 1픽셀 솔리드 색깔 확인해서 넣겠어요. 그래서 보더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안에 타이틀과 선의 스타일 잡아보도록 하죠. 안에 타이틀 봅니다. 타이틀 글씨 색깔 이거는 지금 디자인 잠깐 보면요. 이 디자이너가 참 친절해요. 마우스를 올리기 전에는 이렇게 나오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바뀌는 거래요. 이렇게? 여기 마우스 포인터의 모양이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마우스 올리기 전엔 얘죠. 얘 색깔을 확인해야지. 25픽셀의 폰트는 뭐였죠? 레일레이의 레귤러였고요. 우리가 타이틀마다는 다 레일웨이를 쓰고 있었으니까 줄 필요 없을 거고요. 색깔과 폰트 사이즈 확인할게요. 30의 폰트 사이즈는 뭐랍니까? 아니 색깔은 이래요. 자, 길면 긴 대로 아래쪽에 내려온다는 얘기는 얘는 라인 하이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 줄이면 이렇게 나오고 두 줄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얘 클릭해서 뭐도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컨트롤 T에서 여기 라인 하이트도 확인을 해야 된다고요. 31이 있어요. 오케이? 인포 안에 누굽니까? H3였죠? 폰트 사이즈 25 라인 하이트 31 칼라 303030이 있었고요. 저장하고 봅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레일웨이의 폰트 웨이트이 600이 아니에요. 아까 레귤러였으니까 폰트 웨이트를 다시 400으로 줄여요. 또는 노멀로 폰트 웨이트를 줄여주세요. 자, 이쁘게 제목이 나왔고요. 그 다음 볼까요? 잠깐만, 자간이 있던가요? 자간 레터 스페이싱이 있네요. 20이 있어요. 20도 줍시다. 레터 스페이싱이 있어요. LS 0.02 EM이 있습니다. 자, 자간을 줬고 밑에 HR의 스타일 볼게요. 이 HR이 이거 무한 확대 해보면 HR은 참 거석이 한 놈입니다. 그죠? 얘가 입체로 나와요. 이 입체로 나오는 걸 단일선으로 바꾸는 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어쨌든 보더를 없애고 보더를 위나 아래로 주든가 아니면 보더를 아예 없애버리고 하이트를 주고 백그라운드를 주든가. 이것도 공통 요소니까 HR 맨 위에 가서 작성할게요. CSS의 맨 위에 가서 헤더 바로 위에다가 HR의 스타일을 잡겠습니다. 보더가 없다고요. 보더는 보더 다시 줍니다. 보더 바텀 몇 픽셀? 1픽셀일 거고 색깔은 뭔지 확인을 하시죠. 컨트롤 클릭해서 해당 요소 찾으시고 더블 클릭해서 색깔 카피해 주세요. 그래서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HR의 스타일 잡았고요. 다시 아래로 내려옵시다. 색깔은 포토샵에서 확인하세요. 제 화면 보고 치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아이콘들 구현하시죠? 예, 아이콘 나오게 해주세요. 아이콘을 한다고요? HTML 보자고요. HTML 봅니다. 지금 누구의 배경을 지정해야 되는 거예요? 얘한테다가 배경을 지정을 하고 있다고요. 선택자를 어떻게 쓰셔야 됩니까? 얘를 골라와야죠. 그죠? 얘가 누군데요? 포스트 인포 메타 안에 아이 태그들이라고 해도 되고, 포스트 인포 안에 아이 태그 예쁜이 없으니까 아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또는 스프라이트라고 해도 되고. 얘들이 다 똑같은 크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 있다고? 얘들이 다 똑같은 크기가 있다고요. 얘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치? 얘한테 크기를 주고 얘한테 백그라운드는 이미 적용되어 있을 거니까 백그라운드 얘 아이콘의 크기는 다 똑같이 우리가 설계를 했었단 말이에요. 사이즈를 주고 백그라운드의 위치를 잡아주면 된다고요. 누구한테 있는 것들? 포스트 인포 안에 메타, 포스트 인포 메타 안에 스프라이트들, 포스트 인포 메타 안에 스프라이트들, 포스트 인포 안에 스프라이트. 얘들이 다 똑같은 사이즈가 있게끔 우리가 스프라이트 이미지를 만들어 놨다고요. 확인을 해볼까요? 스프라이트 PSD를 열어보면 어느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지 않습니까? 얘들 크기를 확인을 해보자고요. 제일 큰 거에 맞춰서 보면 되겠지. 15에 15 정도로 되면 맞나 봅시다. 네. 다 15에 15에 들어오는 거 같네요. 그죠? 가이드 잠깐만 다시 켜보면 가이드 지금 얘만 집중해. 가이드는 잠깐만 꺼보고 이 요소 중간에 칼렌더 부분만 다시 한번 볼게요. 칼렌더에다가 가이드를 뽑아봅니다. 그러면 얘 크기가 몇인지 보자고요. 얘 크기는 15에 14. 옆에 것도 15에 14에 들어와요. 그죠? 얘도 15에 14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사이즈 줘도 돼요. 그죠? 위치만 확인하면 되죠. 얘가 왼쪽에서 얼마큼 떠져 있는지만 확인하면 요 크기에 나올 거 아니에요. 15에 14. 그게 누구의 크기라고요? 포스트 인포 메타 안에 스프라이트의 크기라고요. 15에. 얘만 크기만 지정하면 되고, 그렇죠? 클래스명 누구한테 각각에 있던 스몰 유저, 스몰 칼렌더, 스몰 커멘트 지정해서 백그라운드에 뭐만 바꾸면 돼요? 백그라운드에 포지션만 바꾸면 되겠죠. 여기에 얘들이 위로 가는 건 똑같죠. 백그라운드의 포지션에 위에 이 이미지가 위로 얼마큼 더 올라가야 되는지까지는 똑같다고요. 위로 얼마큼 올라가야 되나 포토샵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147만큼 올라가는 건 다 똑같다고요. 마이너스 147. 얘는 다 똑같고 이제 포스트 메타 안에 누구? 스몰의 유저 얘의 백그라운드 포지션의 x는 뭔가를 적을 거라고요. 스몰의 칼렌더 스몰의 커멘트 왼쪽에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만 확인해서 넣으면 되겠죠. 얘는 왼쪽에 딱 붙어 있으니까 0이고 두 번째 거는 얼마큼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25만큼 가야 된대요. 얘는 0이고 안 써도 되는 걸. 마이너스 25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 얼마큼 간다고요? 확인을 해보면 50만큼 갑니다. 저장하고 보면 이미지 어떻게 나오나 보자고요. 검사 좀 해볼게요. 15 위드와 하이트를 써야 되는데 하이트
다시 저장해 볼게요. 그래서 이미지들 잘 나오고 있다고요. 그죠? 이제 옆에 있는 스타일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 여기가 얘가 폰트 사이즈가 지금 몇이냐? 14인데 불구하고 넘친다는 건 패딩을 너무 많이 줬나 본데? 잠깐만요. 디자인하고 다르게 우린 이 컬럼의 너비가 조금 좁아요. 패딩을 조금만 줄일게요. 위에 올라가서 포스트 인포의 패딩을 20으로 줄일게요. 포스트 인포의 패딩을 20으로 줄여주세요. 지금 디자인은 얘는 부스트랩 4 형식에 맞춰 있어요. 3 형식에 맞춰 있다고요. 그래서 너비가 우리 거보다 살짝 큰 거에 맞춰 있습니다.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제대로 했으면 한 줄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한 줄로 안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도 한 줄로 안 나오네? 전체 화면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다시 볼게 그러면. 제가 좁게 보고 있어서 반인형이 돼 있어서 얘 간격 줄게요. 얘들을 감싸는 부모한테 가서 위아래 간격 확인해 봅시다. 포토샵 볼게요. 이 간격을 봐야 된다고요. 여기 위와 아래. 아래 거에는 패러그래프의 라인 하이트가 몇이 있어요? 25가 있으니까 얘가 높이를 25를 쓸 거라고요. 25 쓰고 있고요. 가이드 뽑았고, 그러면 얘들하고의 사이 간격을 보자고요. 위아래 대략 16, 아래쪽엔 더 있는 건가? 제일 높은 걸 기준으로 해서 볼게요. 15, 얘가 이미지 높이가 15였으니까 15에 14였죠. 14였으니까 위에 14, 아래쪽은 조금 더 많네요. 위에 14, 아래쪽은 20이나 있네. 14에 20 줄게요. 누구한테? 얘한테 위에 아래 마진을 줘도 되고 패딩을 줘도 되고. 포스트 인포 앤 메타에 가서 할게요. 패딩을 위 14 아래 20 있다고요. 그래서 간격을 만들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 옆에만 간격을 줘볼게요. 디자인을 보면 안에 있는 요소들마다 다 오른쪽에 여백이 있어야 되겠구나. 아이콘 옆에 대략 15픽셀 정도 있네요. 자, 그러면 스프라이트 HTML을 보면 여기 안에 있는 것들마다 오른쪽에 다 15가 있는 거예요. 전 이렇게 하렵니다. 한 방에 처리를 할게요. 마진 라이트 15픽셀 했어요. 막내 빼고 나머지 별표 해서 이렇게 하면 막내한테 오른쪽에 마진을 뺄 필요가 없죠. 막내 빼고 나머지에 누구? 첫 번째 별표들이라고 했다고요. 브라우저 볼까요? 끝에 잠깐만요. 끝에 오른쪽에 마진은 안 생겼는데 워낙에 여기가 좁군요. 이런 플렉스 씁시다. 다 필요 없어. 플렉스 씁시다. 디스플레이 플렉스. 저스티파이 컨텐트에서 못 쓰면 돼요. 양옆백하고 사이의 여백은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면 저스티파이 컨텐트 뭐라고 해요? 그건 앞쪽으로 채우는 거고요. 양옆에 채우고 사이의 여백을 알아서, 양 끝에 채우고 사이의 여백은 알아서 뭐라고요? justify content space between 이라고요. 이렇게요. 어렵게 살지 맙시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할게요.
괜히 간격 계산할 필요가 없죠. 플렉스 쓰면 되니까. 됐나요? 자, 패러그래프의 스타일은 잡을 거 없어요. 바디에서 잡았던 게 그대로 잡혀 있을 거니까 잡을 게 없고요. 밑에 공간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지? 잠깐만요. 인포에 이게 자동으로 제일 긴 거에 맞춰서 높이가 나온 건가? li 이거 뭐야? btn 버튼이 있었구나. 자, 디자인 볼까요? 얘 테두리가 있군요. 자, 그러면 블로그 포스트 안에 있는 이 인포 안에 있는 btn은 색깔이 이거라고 해서 스타일을 살짝 바꿔야 되겠네요. 포스트 인포 안에 있는 누구 btn는 원래는 마우스 올렸을 때 저 색깔로 나오는 걸로 위에가 우리가 이렇게 짜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올리기 전에도 색깔이 바뀌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btn에 가서 84번 즈음에 가서 확인하고 오죠. 색깔을 마우스 올렸을 때 이 색깔이었다고요? 이 색깔만 카피해오면 되겠습니다. 보더의 컬러만 확인해서 오면 되겠어요. 숫자 뭐라고요? 보더의 컬러가 여기 안에 있는 건 뭐라고? 얘라고요. 그리고 컬러도 쟤라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올리면은 똑같으니까 안 바꿔도 될 것 같아요. 포스트 인포 안에 btn 포스트 여기가 아니구나. 포스트 인포 안에 btn 이라고 바꿀게요. 네,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해줬고요. 위에 공간만 조금 떨굴게요. 뭐 패러그래프에다가 줘도 되고요. 얘한테 줘도 되고. 디자인 좀 잠깐 볼게요. 이것만 확인하고 쉬겠습니다. 완료본 좀 잠깐 볼게요. 이게 내용이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었거든요. 여기는 반영이 안 돼 있네. 자, 디자인을 보면요, 얘가 약간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가이드 잠깐 꺼볼게요. 지금 이 부분 그리고 얘만 1대1로 비교를 해보면 얘는 타이틀이 한 줄이고요, 얘는 타이틀이 두 줄이면 당연히 얘 높이가 이렇게 길고 얘는 짧다고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는 항상 하단에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걸 구현해야 돼요. 안에 설명이 짧을 수도 있고 설명이 길 수도 있고 어쨌든 제일 긴 거에 맞춰서 얘 높이는 자동으로 나오라고 해야 되고 그 안에서도 얘가 이 두 개가 있다고 하면 이거 위에 이렇게 착 달라붙어 있는 거고 얘는 아래 착 달라붙어 있는 거라고요. 여기 안에서 뭘 쓰면 될까요? HTML을 보면 지금 타이틀 구분선 얘 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만 아래쪽으로 붙어 있으래요. 자, 일단은 포스트 인포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타이틀이 얘는 짧고요, 뒤에는 조금 길게 해볼게요. 우리가 카피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는 두 줄을 만들어 보자고요. 포토샵에 두 번째 타이틀이 기니까 두 번째 타이틀 복사해 볼게요. 두 번째 아이템에다가, 이게 지금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아이템에다가 제목을 넣어 봅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스타일 잡기 편하게 어차피 BX 슬라이드 돌아가면 얘들이 지 맘대로 배치를 할 거지만 가로로 안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헷갈리지 않습니까? 물론 잠깐만 높이 좀 잠깐 볼게요. 가로 일단 나오게 바꾼 다음에 볼게요. LI의 부모 좀 가주세요. 자, 그냥 부스랩에 제거하는 거 말고 얘한테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할게요. 레이티스트 블로그 리스트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겠습니다. 레이티스트 블로그 리스트에 가서 얘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자고요. 그럼 가로 배열 되겠죠? 넣어 주십시오.
네, 이러고 보자고요. 자, 이제 문제가 생겼죠. 얘가 더 길다고요. 이게 두 줄로 되는 바람에 얘는 짧고 얘는 길어졌다고요. 이렇게 길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더 길다고. 제일 긴 거에 맞춰서 높이가 똑같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기본 속성이 분명히 제일 긴 거에 맞춰서 늘리라고 돼 있었을 텐데 왜 입구로 나오지? 감사 좀 볼게요. 플렉스에 아이 자, 보더를 누구한테 줄 거냐면 지금 우리가 아까 보더를 누구한테 줬냐면 안에 있는 얘 인포한테 줬어요. 그러면 안 되겠네요. 지금 li를 보면 li가 여기까지 다 쓰고 있거든요. 왜? 플렉스 쓰면 기본적으로는 기본값이 늘리는 제일 긴 거에 맞춰서 늘리는 뭐가 있어요? 스트레치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더를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냐면 얘한테 주면 안 되고요. 얘한테 보더를 주는 게 아니라 얘한테 줬어야 되겠다고요. li에. 그것도 어디에만? 어디에만? 여기 주면 안 되죠. 그죠? 4번으로 주면 안 되잖아. 여기 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왼쪽과 오른쪽과 아래만 줘야 되겠다고요. 오케이? li에 가서 할게요. latest 블로그 리스트의 li에 가서 스타일 잡아보겠습니다. 아까 누구한테 줬던 거 포스트 인포에 줬던 얘가 아니라고요. 이 색깔은 똑같지만 색깔만 복사해놨어요. 얘한테 주시면 안 되고 됐나요? 얘한테 주면 안 되고요. 누구한테 가서 리스트의 li에 가서 latest 블로그 리스트 안에 li에 가서 얘한테다가 보더를 주겠다고요. 보더 두께 색깔이 다르게라는 컨셉으로 가면 되니까 보더의 스타일 솔리드 보더의 컬러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맨 위에는 트랜스퍼런트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 색깔로 지정하겠다고요. 이렇게 하면 되지 싶습니다. 보더의 두께 안 넣었구나. 보더의 두께 보더의 width 1픽셀 사방으로 색깔이 다르니까 나눠서 써야 된다고요. 한 번에 쓸 수 없는 거라고요. 보더의 스타일, width, 컬러 지정을 해 주십니다. 브라우저 하면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나오는데 두 번째 문제가 생기죠? 우리가 쓰는 부스트랩은 얘 너비를 간격을 어떻게 만든다고 했어요? 이게 패딩이라고 했어요. 그치? 진짜 자 에라이 안에 얘들을 다 묶어주는 게 있어야 돼요. 디아비 하나 더 만듭시다. 클래스명 컨텐츠라고 하고요. 모든 요소들을 헤더와 포스트 인포를 비롯해서 모든 요소들을 어디 안에 지금 만든 컨텐트 안에 넣어주세요. 컨텐트 안에 다시 접어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헤더와 포스트 인포를 감싸는 누구 새로운 부모인 컨텐트를 만드시라고요. li 안에다가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다시 만들 거니까 얘 다 지워버리고 둘 포스트 이미지 2, 3까지는 있지? 만들면서 셋, 3, 넷 이걸 다 1, 2, 3을 이제 복사해서 6개로 만들게요. 짠 해서 6개로 만듭시다. 두 번째 건 타이틀을 두 줄로 다시 바꿀게요. 포토샵에 가서 복사했고요. 두 번째 리스트의 타이틀은 두 줄로 다시 바꿔 놓을게요. 됐나요?
모든 내용이 다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헤더와 포스트 인포를 감싸는 새로운 부모 컨텐트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고요. 그럼 좀 전에 보더를 누구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냐면 latest 블로그 리스트 안에 li가 아니라 컨텐트에 줘야 된다고요. 바꿉시다. 요 구조로 해주신 거 맞죠? 얘가 아니라 이게 누구라고요? 클래스명 컨텐트. 이렇게 바꿔주세요. 브라우저 다시 봅시다. 네, 이제 아이고, 여기가 삐져나와 보이네? 그죠? 아유, 두야. 자, 얘 비포로 만든 거. li의 프레임, 헤더의 프레임 좀 다시 볼게요. 헤더의 프레임에 before로 만든 녀석을 얘를 잠깐만 크기가 그 위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확대 좀 해볼게요. 안쪽에 있는 거 같죠? 그죠? 자, 그럼 이러면 되죠. 보더를 안쪽으로 뽑으면 될 것 같아요. 누구한테 가서 컨텐트에 가서 보더를 안쪽으로 뽑으라고 컨텐트에 가서 박스 사이즈를 한번 줘볼게요. 박스 사이징 보더 위드를 안 줘서 이게 안 나올 것 같기도 한데 그러네. 얘한테 위드를 준 적이 없어서 그럼 위드를 줘볼게요. 위드 100% li 비포로 만든 걸 살짝 옮깁시다. 옆으로 살짝 1픽셀만 오른쪽으로 아니지 1픽셀만 오른쪽으로 옮깁시다. 비포로 만든 걸 지금 right가 0인데요 마이너스 1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1픽셀 기준 위치에서 잠깐만 헤더를 기준 위치에서 오른쪽으로 1픽셀 나가라고 했는데 전략을 바꾸겠습니다. 얘한테 주지 맙시다. 얘한테 주지 말고요. 어차피 지금 잠깐 브라우저 화면 보실게요. 지금 어떻게 할 거냐면 조금만 줄여볼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li가 저기까지 있고요. 그리고 컨텐트가 그 안에서 다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컨텐트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줘버리면 부모가 만들어준 li 안에서 이 컨텐트가 다 쓸 거예요. 한번 컨텐트에 가서 디스플레이를 이 보던 다 빼버릴 거고요. 높이만 다 쓰는지만 확인을 할게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해볼게요. 컨텐트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라고 했고요. 일이 점점 커지네. 넘치는 거 아래로 내릴게요. 플렉스 랩에 랩 해서 아래로 내리라고 하고 얘한테 플렉스를 주는 게 의미가 없구나. li에 가서 해야 되겠구나. sorry 얘한테 의미가 없고요. li에 가서 해볼게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자, li에 가서 플렉스를 하면 컨텐트가 부모가 만들어준 공간 안에서 다 써요. 왜냐면 li에다가 플렉스를 하면 이게 플렉스 아이템화 되는 거고 플렉스 아이템화 되면 부모의 높이 안에서 얘가 아까는 이만큼뿐이 안 썼지만 이렇게 다 쓰고 있다고요. 그럼 이제 보더를 누구한테 줄 수 있냐면 얘한테 줄 수 있다고요. 이게 누구예요? 지금 얘의 포스트 인포한테 줄 수 있다고요. 이제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CSS 다시 보실게요. 레이티스트 블로그 리스트의 컨텐트에 줬던 거 지우세요. 필요 없습니다. 지울게요. 지워 주시고요.
누구한테 플렉스를 줄 거냐면 여기 안에 li에 가서 플렉스를 주겠습니다. li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할게요. 그러면 li 안에 컨텐트가 li가 가지고 있는 높이에 맞춰서 늘어난다고요. 이렇게 하고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여기 브라우저 화면 보면 지금은 높이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검사를 해서 li의 높이가 지금 저 밑에까지라고요. 그죠? 여기까지고 아까는 안에 컨텐트가 이거보다 작았다고요. 근데 컨텐트에 가보면 높이를 보는 거예요. 지금 높이가 똑같다고요. 그러면 이제 보더를 누구한테 줘도 된다는 얘기냐면 포스트 인포한테 줘도 된다는 얘기라고요. 포스트 인포에 가서 이제 보더를 다시 줄게요. 포스트 인포에 가서 보더를 다시 주겠습니다. 색깔 카피했던 걸 지워버렸네. 색깔 좀 다시 한번 확인 좀 할게요. 힘들어요. 보더 1픽셀 솔리드 해당 색깔 넣습니다. 자, 이제 어떻습니까? 높이가 똑같이 뭐야, 잠깐만요. 검사 좀. 여기 왜 여기까지 안 나와? 잠깐만, 검사 좀요. li의 플렉스 컨텐트 안에서 컨텐트 안에서 얘가 다 안 쓰는구나 또. 자, 그러면 컨텐트에 가서 이놈이 다 써야 되는데 높이를 다 쓰도록 하이트 잠깐만 줘볼게요. 미쳤나보네. 그건 아닌 것 같고. 컨텐트에 가서도 플렉스 주시고요. 얘한테 나머지 공간을 다 쓰라고 할게요. 이 테크닉도 되게 편해요. 컨텐트에 가서 이놈이 지금 여기에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안 쓰고 있다고요. 나머지 공간까지 얘를 늘리는 속성을 써버리면 지금 모자르지 않습니까? 늘리는 속성을 100%로 할 거라고요. 컨텐트에 가서 li 안에 컨텐트에 가서 여기도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요. 그리고 누구한테 가서 요 인포한테 가서 잠깐만 이 상태에서 브라우저 한번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여기에서 누구한테다가 너비를 다 쓰라고 하냐면 지금 제가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컨텐트에다 줬어요. 컨텐트 저장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li 안에 컨텐트한테 왜 없지 CSS가? 잠깐만요. 여기 있구나. sorry. 네. 무조건 가로 배열되죠? 플렉스 레벨 랩이라고 해서 아래를 내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 높이가 다 똑같이 나왔는데 뭐 할 거냐면 이 누굽니까? 예, 포스트 인포한테 가서 플렉스 1이라고 쓸 거예요. 플렉스 1 이라고 쓸 겁니다. 얘가 있거나 없거나 큰 차이가 없네? 잠깐만. 높이는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 높이, 얘 높이를 아이고 뭐냐, 사랑해요 이렇게 나오네. 헤더에도 높이를 좀 줄게요. 브라우저면 다시 좀 보겠습니다. 헤더라는 태그가 위에 했던 헤더랑 엉켰구나. 이건 뭐 큰 상관, 얘 때문에 왜 높이가 다르게 나오나 했네. 헤더 태그를 위에서도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얘 맨 위에 이 헤더 말입니다. 이 헤더 151번 라인쯤에 가서 크게 엉키지는 않지만 쟤 때문에 조금 틀어지는 게 있으니까 151번 라인쯤에 가서 헤더한테 일을 시킬 때
바디 바로 밑에 있는 헤더라고만 해서 콕 집어서 해보세요. 바디 바로 밑에 있는 헤더라고 선택자를 바꿔주세요. 헤더라는 태그는 사이트 상단에서만 쓸 수 있는 태그가 아니에요. 어떤 컨텐츠든 간에 그 위에서 내용의 말머리라고 해서 헤더라는 태그는 쓸 수 있습니다. 헤더에 가서 화면과 같이 바디 밑에 있는 첫 번째 헤더라고 해서 구분을 해 주시고 다시 브라우저 화면 좀 볼게요. 그렇게 하고 헤더의 높이를 지금 이미지가 저만큼 있는데 헤더가 이렇게 나오는 건 헤더의 높이에 따라서 이미지를 채우라는 속성을 안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이미지를 지금 이게 만약에 배경이라고 했으면은 사실 백그라운드에 커버를 쓰면 쉽게 해결이 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이미지를 그냥 썼기 때문에 이미지가 있으면 이렇게 높이를 부모가 만들어준 높이 안에서 얘를 채울 수가 없어요. 여기다가 간혹 하이트를 100% 쓰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미지가 찌그러지죠. 하이트를 이렇게 부모가 만들어준 거 안에서 100%를 해버리면 이미지 절대로 늘리거나 줄이면 안 된다고요. 얘 비율을 유지하면서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쓸 수 없고 헤더에다가 일정 높이를 주고요. 그거에다가 오버플로 히든을 걸어 버릴게요. 얘의 높이가 지금 이미지의 높이만을 보면 350이에요. 350이 있으니까 최소 높이를 헤더에 가서 여기 헤더 엔터 일을 시킨 적이 없네요. 일단 그냥 여기에만 한번 하나에만 적용을 해볼게요. 그리고 얘가 늘어나야 되는데 얘 왜 안 늘어나냐? 컨텐트에는 지금 두 개의 요소가 있습니다. 컨텐트 여기 이 컨텐트에는 위에 헤더와 그리고 뭐가 있어요? 포스트의 인포가 이렇게 있어요. 이 사이를 채우려고요. 채우려면 얘한테 비율로 해서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 1, 얘한테 속성 1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플렉스를 쓰면 너비를 지정을 할 때, 비율을 지정할 때 플렉스 1, 2를 쓸 수 있었는데 그 1, 2를 지금 얘가 새로 나와 있는 걸 방향을 바꿀 겁니다. 컨텐트에 가서 랩이라고 하면 이 너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랩이라고 안 하고 플렉스의 디렉션을 이용해서 컬럼으로 바꿀 거예요. 컬럼으로 바꾸면 얘가 세로로 정렬이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누구한테 가서 얘한테 가서 나머지 공간을 다 써라고 해서 누구한테 인포한테 가서 플렉스 1이라고 하면 얘가 나머지 공간을 다 씁니다. 얘한테는 크게 지정하지 않아도 돼요. 컨텐트에 가서 작성을 해볼게요. 제 화면 기준으로 450 라인쯤에 갈게요. 방향을 돌려서 하면 네 되겠네요. 자 li의 컨텐트에 가서 아래로 쌓으라는 속성으로 해서는 비율대로 구현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플렉스의 디렉션을 컬럼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주축에서 우리가 컬럼의 너비를 지정했던 거와 똑같이 플렉스 1, 2를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 포스트 인포에 가서 플렉스 1이라고 합니다. 플렉스 1이라고 하면 모자른 속성을 채우는 속성도 1, 넘치는 속성을 줄여서 채우라는 속성도 1 해서 넘치면 채워주기도 하고 모자르면 채워주기도 합니다. 이 플렉스 1이라고 하면 원래 110이라고 쓰는데 지금 둘 다 똑같을 때는 줄여서 쓸 수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십니다. li 안에 컨텐트에는 이렇게 포스트 인포에 가선 1이라고 해서 모자른 속성을 채우라고 해주세요. 자 저장하시고 브라우저 화면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높이가 다 똑같이 나온다고요. 이제 뭐 할 거냐면 이 높이가 다 나온 거 안에서 이 내용과 이 내용을 둘이 분리해서 얘가 아래쪽에 언제든 이게 이 안에 내용이 짧든 길든 간에 이게 안쪽에 있게 하겠다고요. 아래쪽에 그걸 구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패러그래프 밑에는요. 패러그래프 밑에는 약 20픽셀의 공간을 만들게요. 인포 안에 패러그래프에 가서 스타를 잡겠습니다. 인포 안에 P에 가서 아래 마진을 줄게요. 인포 안에 P 태그에 가서 아래 마진을 20 정도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간이 떠졌어요. 다 똑같이. 이 상태에서 얘가 가지고 있는 높이, 이 높이에서 요 높이에서 다 똑같은 높이로 만들어주고 버튼 제일 긴 거에 맞춰서 이 리드 모어라는 게 아래쪽에 있어야 예쁘겠다고요. 이게 아래쪽에 이렇게 있어야. 그러려면 전제 조건은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박스 한 거의 크기가 다 똑같아야 돼요. 공간을 다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 좀 할게요. 인포에 가서 포스트의 인포에 가보면 지금 포스트의 인포에 가보면 파란색의 하이라이트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얘 크기가 이만큼 잡힌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만 아래쪽으로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또 고민해야 된다고요. 얘만. 포지션은 안 쓸 거고요. 여기에서도 컨텐트 안에 인포 얘는 건드릴 필요 없어요. 얘는 어차피 저 크기 안에서 버튼이 이만큼 있으니까 제일 긴 거에 맞춰서 맞추다 보면 여기에는 공백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얘가 아래쪽으로 채우게. 그러면 제가 박스 한 거에서 모든 요소들은 다 위에서부터 채우라는 속성 뭡니까? 플렉스에서 교차축의 방향에서 이렇게 채우는 속성이 뭐예요? 얼라인 아이템스? 플렉스 스타트는 맞고 지금 얘가 여러 개가 있다고요.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게 위쪽부터 채워져야 된대. 얼라인 아이템스는 그림이 달라요. 얼라인 아이템스는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요. 그게 플렉스 스타트고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위에서 채워지는 건 뭐냐고요. 얼라인 컨텐트죠. 컨텐트의 플렉스 스타트라고. 그게 기본값인데 얘만 플렉스의 엔드로 내리면 어떨까? 그지? 얘만. 그럼 얘만 내리려면 어떻게 해요? 얘만 플렉스의 엔드로 해야 된대. 그림 보고 있어요? 딱 하나만 움직이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만 셀프가 있었다고요. 얼라인 셀프가 있었지 않습니까? 얘만 엔드로 내리는 게 가능할 것 같다고요. 해볼게요. 이 박스 안에 가서 이 박스가 누굽니까? 포스트 인포에 가서 포스트 인포 어딨니? 네, 여기에 가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해서 플렉스를 쓸 수 있게끔 하고 얼라인 컨텐트 해서 모든 요소들은 어쨌든 플렉스 스타트해서 라고 하고 그 안에 있는 누구? btn한테만 가서 얼라인 셀프의 플렉스 엔드로 하면 먹을까? 해봅시다. 인포에 가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일단 지금 상태에서 저장하면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제발 좀 살려주지. 플렉스를 해. red 아래로 쌀게요. red. 네. 얘들은 또 왜 터졌어? 이건 좀 이따 생각하고. 자, 여기에서 지금 위쪽부터 채우고 있다고요. align content 해서 위부터 채워지라고 한 상태이고요. 임시로 해보자. A에 가서 align self 에 flex and align self flex and 이쪽에서 이게 지금 안 묶여 있으니까 지금 이사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얘랑 얘랑 딱 두 개로 구분이 되면 이 안에서도 그냥 스페이스 비트윈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안 묶여 있으니까 진짜 생고생 하잖아요. 그죠? 묶읍시다. div에 포스트 인포에 헤더라고 할게요. 인포에 헤더. 정신건강에 해로워. 편하게 합시다. 포스트 인포 안에 디앱의 포스트 인포의 헤더라는 걸 만들게요.
헤더를 만들고요. 예. 이것들을 다 헤더 안에 넣자고요. 누구만 빼놓고 btm만 빼놓고 얘들을 다 어디 안에 넣어요? 이 헤더 안에 넣어요. 큰 구조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헤더 인포 안에 다 넣었어요. 누구만 빼놓고 얘만 빼놓고 됐나요? 리스트의 하나 구조가 요거 이 뒤에 다시 다 복사해야 되잖아. 돌게 다시 지우고요. 다시 만듭시다. 지금의 li 그대로 복사해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만듭시다. 두 번째 거만 제목을 다시 두 줄로 바꿀게요. 두 번째 거만 제목을 두 줄로 바꿉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헤더가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겼으니까 포스트 인포에 가서 뭐라고 하면 돼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하고 얼라인 컨텐트 스페이스 비트윈 하면 되겠다고요. 그러면 위아래 딱 벌려서 맞춰주겠죠? 핵심은 지금 포스트 인포가 딱 둘로 구분되게끔 돼 있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됐나요? 이제 정말 끝이길 포스트 인포에 가서 해볼게요. 포스트 인포에 가서 플렉스 랩 그런 거 필요 없고 플렉스라고 하고 얼라인 컨텐트 스페이스 비트윈 해봅시다. 방향을 잠깐만요. 얼라인 컨텐트 그림 좀 봅시다. 원래 방향이 있었나요? 그림 좀 볼까요? 얼라인 컨텐트 가봅시다. 우리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있네요. 그죠? 아래로 쌓으라고만 해. 이게 있어야 위아래가 되는 거였네요. 네. 플렉스 레벨 앱에서 넣어줍시다. 브라우저면 볼게요. 자, 드디어 얘가 공간을 다 쓰고 있고 얘가 위쪽에 치우쳐 있고 얘가 아래쪽에 치우쳐 있는 걸 완성했습니다.